뇌졸중은 사망 확률도 높고 큰 후유증을 남길 수 있어서 평상시 예방과 초기 대응이 중요한데요. 그래서 오늘 내 몸 보고서에서는 소리 없는 저격수 뇌졸중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천 성모병원 신경과 조현지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뇌졸중, 우리나라 3대 사망 원인이자 단일 질환으로는 사망 원인 1위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정확히 어떤 질환인지 소개해 주시죠. 네, 뇌졸중은 뇌경색과 뇌출혈을 합쳐서 부르는 말입니다. 네. 그래서 뇌출혈은 주로 고혈압이나 동맥류가 있어서 약해진 혈관이 파열되고 거기서 새어나온 혈액이 뇌실질 내에 모여서 혈종을 이루어 주의 뇌조직이나 신경을 손상해서 증상을 유발하게 됩니다. 네. 또 뇌경색은 뇌혈관이 막혀서 뇌혈관에 심장 혈관에서 먼 뇌조직에 혈액 공급이 되지 않으면서 뇌조직이 손상되는 것으로서 허혈성 뇌졸중이라고도 합니다. 네. 2016년 미국 심장학회 보고에 따르면 뇌경색이 87%, 뇌뇌출혈이 10%, 지주막하 출혈이 3%를 차지했습니다. 네. 따라서 흔히 뇌졸중이라고 하면은 허혈성 뇌졸중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뇌졸중은 사망률이 높을 뿐 아니라 아시다시피 생존해도 본인에게 마비라든지 신경학적 장애 등 치명적인 후유증이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뇌졸중 쉽게 말해서 뇌혈관이 막히면 뇌경색을 뜻하고 그렇죠. 이 혈관이 터질 경우에 그렇죠. 뇌출혈을 말하는 거군요. 네. 자세한 이해를 위해서 사진을 준비하셨다고요? 네. 여기 사진을 보시면은 뇌 CT와 MRI를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좌편마비 증상으로 응급실에 내원한 52세 남자 환자의 사진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하얗게 보이는 부분이 바로 혈종인데요. 그러네요. 예, 저 혈종 때문에 이제 신경세포가 손상이 된 것입니다. 네. 두 번째 사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좌편마비 마찬가지로 근음 장애를 중심으로 내원한 60대 여자 환자의 뇌 MRI 사진인데요. 네. 사진에서 하얗게 보이는 부위가 바로 뇌경색이 온 부위이고요. 예. 이 부위에 뇌세포가 손상이 되고 이제 혈액 공급이 되지 않아 해당 뇌조직이 죽은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사진으로 보니까 정상인의 뇌와 확연히 다르다는 게 느껴지는데 네. 보통 이 찬바람이 부는 겨울철에 뇌졸중 조심해라 이런 말들 많이 하죠. 그렇죠. 네. 추운 날씨가 뇌졸중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럼요. 건가요? 네. 갑작스럽게 기온이 저하되었을 때 뇌졸중의 발생률이 증가한다는 것은 이전에 여러 연구에서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네. 2007년도부터 2016년까지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뇌혈관의 월별 사망자 수에서 가장 많은 수를 기록한 달이 12월과 1월, 즉 겨울철에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네. 겨울철에 뇌졸중의 위험률을 가장 높이는 원인은 낮은 기온입니다. 즉 갑작스럽게 기온이 떨어지게 되면 체온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 몸에서는 갑작스럽게 혈관이 수축하게 되고 혈압이 상승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원래 혈관이 비정상적으로 좁아지거나 두꺼워져 있거나 이게 혈관벽이 약해져 있으면 이런 갑작스러운 혈류 증가를 버티지 못하고 혈관이 막히거나 터지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겨울철 그런 갑작스러운 기온 변화도 큰 문제지만 네. 보통 뭐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그런 만성 맞습니다. 질환이 네. 또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하고 네, 있다고요. 네. 그런 고혈압이나 당뇨병, 고지혈증, 흡연 등에 의한 동맥경화증이 뇌졸중의 가장 큰 원인인데요. 여기서 가장 치명적인 것은 역시 고혈압입니다. 고혈압을 관리하는 것만으로도 뇌졸중 질환의 한 60% 정도는 우리가 관리를 할 수가 있는데요. 네. 당뇨병 환자 역시 일반인의 한 2배에서 6배 정도는 이제 뇌졸중의 위험이 큽니다. 고지혈증 같은 경우는 혈관벽에 이제 콜레스테롤이 쌓이는 것이죠. 거기에 염증 반응이 더해지게 되면은 동맥경화만이 생성되게 되어서 뇌졸중의 위험이 커지게 됩니다. 그렇군요. 또 우리가 이제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심장 질환, 심장 질환도 또 뇌졸중의 원인인데요. 뇌졸중 환자의 많게는 약 3분의 1 정도는 심장 질환, 심방세동이 원인입니다. 특히 치명적 후유증이 남는 뇌졸중 환자의 경우에 상당수는 심장이 원인일 수가 있습니다. 심방세동은 원래 심장이 뭐 심근경색이나 심장 판막 질환이 있는 이렇게 안 좋은 분한테 잘 동반되지만 심장에 구조적 질환이 없어도 그냥 나이만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발병률이 증가합니다. 질환이 없는 경우에도요. 그렇죠. 심방세동의 경우에는 그러면 두근거림이나 이런 게 있어야지만 심장 질환이지 하고 생각하는데 실은 무증상인 경우도 많고 그냥 답답하다, 어지럽다, 무력감 등등 다양한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갱년기 증상이다 이렇게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0대 이후에는 주기적으로 심전도 검사를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요즘 초미세먼지가 뇌졸중과 같은 뇌질환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런 연구 결과가 속속 발표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미세먼지가 뇌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20세기에 들어서 여러 역학 연구에서 사실은 미세먼지가 호흡기로 이제 흡입이 되니까 호흡기 질환을 높인다, 또 심혈관 질환을 높인다 이런 연구 결과들은 많이 보고가 되었는데요.
있었는데 네. 최근에 이제 뇌질환도 많이 올린다는 것을 알려지고 있는데 오염원의 입자 크기에 따라서 보면은 미세먼지는 지름이 10 마이크로미터 이하를 말합니다. 예. 지름이 2.5 마이크로미터 이하는 PM2.5라고 쓰고 초미세먼지, 네. 극미세먼지라고도 부릅니다. 이런 미세먼지에는 뭐 탄소, 금속먼지, 유기화합물, 질소 등 다양한 물질이 섞여 있고 입자가 크게 되면은 중력에 따라서 다 가라앉지만 입자가 작게 되면은 대기 중에 이제 부유 시간이 길게 되는 거죠. 그러면 예. 오랫동안 부유하게 되면서 폐로 더 넓은 영역으로 깊숙이 이제 침투가 되게 되는 것이죠. 네. 그러면서 이게 미세먼지를 흡입하게 되면은 이제 혈액 내에 녹아드는 그런 미세먼지가 혈관 내피세포 기능을 떨어뜨리고 혈관을 수축시키는 것이죠. 그러면서 네. 동맥경화증이 유발되게 됩니다. 또 혈액 내에 점성이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혈액 응고나 혈전 형성도 촉진되게 됩니다. 예. 또 이게 워낙 잦다 보니까 이게 뇌 미세혈관, 그 BBB라고 하는 혈관 내장벽을 손상시켜서 그걸 그대로 투과해 가서 미세먼지 그 자체가 뇌로 간다는 얘기도 있고 또 몸 안에 염증 반응을 일으키니까 그 염증 물질이 뇌로 전달이 되면서 뇌 손상이 오게 되고 또 산화 스트레스가 오게 되니까 뇌 세포가 손상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군요. 네. 그럼 미세먼지가 심한 겨울철에는 특히 뇌 건강 관리를 잘해야겠습니다. 그렇죠. 예. 네, 네. 자, 또 뇌졸중의 골든타임 3시간이라고 들었습니다. 정말 네. 짧은 시간인데 네, 네. 이 골든타임이 지나면 후유증에 시달릴 위험이 커진다고요. 그럼요. 네. 네, 그럴 경우 전조증상은 빨리 알아채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네. 뇌졸중의 전조증상 어떤 것들이 그러니까 있을까요? 뇌졸중의 초기 증상, 이렇게 우리가 손 따고 뭐 이렇게 예. 하다 늦게 내원하게 되면서 이 시간을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요. 바늘로 손 따는 경우요. 그렇죠. 예. 손 따면서 주물러 주다가 네. 한두 시간 지나가 버리는 거죠. 예.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떤 증상이 뇌졸중 증상이다라고 미리 알고 있으면 우리가 예. 빨리 병원에 올 수가 있는데 뇌졸중 증상은 한마디로 요약을 해서 얘기를 하자면 국소 신경학적 증상이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갑작스럽게요. 그 갑작스럽게의 정의가 이제 어제까지 잘 때까지는 괜찮았는데 아침에 자고 일어나니까 갑자기 말을 못 한다든지 예. 아니면 저희 지금 입원해 있는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밥을 잘 차릴 때까지는 괜찮았는데 예. 드시고 설거지를 하는데 갑자기 손이 그것도 왼손 오른손만 안 움직이는 증상 이런 증상으로 국소적으로요. 예, 그렇죠. 예. 국소적인 이런 증상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증상 발생 시점을 비교적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혈관이 막힌 그 순간에 신경학적 장애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네. 따라서 몇 달 전부터 서서히 기운이 없다. 혹은 뭐 한 달 전부터 손이 조금씩 떨린다. 이렇게 서서히 진행하는 증상은 네. 뇌졸중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또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소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그러니까 힘이 전체적으로 내가 기운이 없어 예. 이런 증상이 아니라 오른팔 오른다리 아. 왼팔 왼다리 이렇게 한쪽으로. 편마비라고 얘기를 하듯이 네. 이렇게 한쪽으로 마비가 오고 감각장애가 온다 하더라도 이게 치과에서 마취한 것처럼 멍멍하고 이게 둔하다 예. 혹은 한쪽으로 저리다 이런 게 증상이 편측으로 오게 됩니다. 네. 예,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신체 한쪽이 네. 마비 증상을 예. 느끼게 된다면 일단 뇌졸중을 좀 의심해 보는 게 좋겠네요. 네. 자, 또 신체뿐만이 아니라요. 뭐 시야 장애, 언어 장애도 뇌졸중의 후유증으로 나타난다고 하는데 네. 자, 이런 경우 어떤 전조 증상이 나타나나요? 그러니까 시야장애 같은 경우 눈이 안 보이다고 안과 먼저 가시다가 3시간을 놓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예. 눈의 한쪽이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즉 이렇게 같은 눈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뇌 왼쪽이 손상을 입었을 때는 양쪽 눈의 오른쪽 반이 보이지가 않고 예. 반대로 뇌 오른쪽이 손상을 입었을 때는 양쪽 눈의 왼쪽 반이 왼쪽도 왼쪽 오른쪽도 왼쪽 이렇게 같은 쪽 반쪽이 안 보이는 것이고 언어장애 경우에 같은 경우에는 뭐 전체적으로 의식 떨어져서 말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예. 의식도 청명하고 제스처 같은 건 잘 알아채는데 잘 알아요. 예. 말만 갑자기 알아듣질 못하거나 혹은 말문이 갑자기 막힌 듯이 네. 이런 경우에는 말을 못하니까 갑자기 치매이신 줄 알고 뇌졸중 클리닉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치매 클리닉을 가신다든지 이런 네. 식으로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어제까지 갑자기 말씀을 잘 하시다가 오늘 갑자기 이렇게 말을 못하게 되는 경우엔 치매에선 드물고 치매는 네. 이제 서서히 진행하는 서서히요. 질환이기 때문에 예.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아, 그런 전조 증상을 잘 알고 뇌졸중에 네. 빨리 대처를 해야겠네요. 자, 그럼 평상시에 뇌졸중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들을 알려줄 수 있을까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지혈증이나 고혈압, 당뇨, 흡연 이런 것들이 주요 원인이기 때문에 예. 요 네 가지를 잘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고 이것만 잘 조절해도 뇌졸중의 위험도가 현저히 낮아집니다. 생활 습관으로는 꾸준한 운동 그리고 달고 짜고 기름진 네. 운동, 기름진 음식 역시 피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갈비, 삼겹살, 닭껍질 이렇게 기름기가 많은 부위를 피한다거나 혹은 과자,
빵, 아이스크림 우리 너무 맛있는데 예. 그런 간식을 피하고 또 될 수 있으면 폭식이나 야식 같은 것도 예.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운동은 근력과 유산소 운동을 모두 포함해서 최소 일주일에 3-4회 이상 30분에서 1시간 정도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참 요새 추운 날씨 탓에 뇌졸중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는데 네. 말씀해주신 평소 관리 습관도 중요하지만 네. 골든타임 지키는 거 무엇보다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네. 자, 지금까지 인천 성모병원 신경과 조현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